네, 우리 정치를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이죠. 세 분과 함께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실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다이나믹 코리아지 않습니까? 진짜 하루하루 사건이 없을 때가 없는데 요즘 살만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네. 뭔가 터져 있죠. 네, 네, 근데 꼭 자고 일어났다는 게 간밤에 저희가 보통 그 잔다라는 표현은 하루의 그 루틴한 수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낮잠을 한 1시간만 자도요. 네. 요즘에는 뭐가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 평온한 BGM과는 다르게 네, 요즘 아무튼 난립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한국 와서 너무 힘들대요. 자기들 자고 싶은데 아, 하루 뭐 많이 터져서.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한 10일에 한 번 기사를 쓰는데 자기들 매일 쓴다고. 근데 그럴만하죠. 네. 다이나믹 코리아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무를 좀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어도 기사를 네, 네, 써야 네.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역동적인 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가고 있고요. 뉴스가 많으니까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앞에서 여러 뉴스를 뭐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장 주목한 뉴스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앞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홀리 마더 네. 한 학자 총재가 구속이 이제 독생녀. 그렇죠. 네. 네네. 독생녀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네. 이론에 따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예. 아무튼 그분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학자 씨가 구속이 됐으므로 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있었던 이 통일교가 이 적어도 국민의힘의 2023년도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선될 때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네. 어제 이제 나온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이 이 대통령 선거 경선할 때 네. 후보 선출 경선할 때도 통일교가 상당한 도움을 줬겠구나.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은 처음부터 이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계속 통일교의 어떤 도움을 받고 통일교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어왔구나. 이것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심지어는 통일교를 계속 또 각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첨예하게 앞으로 제기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통일교뿐이겠느냐. 네, 얼마나 많은 또 그러한 유사 집단들이 국민의힘에 걸쳐서 그쵸. 얼마나 많은 걸 요구했을 것이며 또 그걸 들어주는 대가로 또 얼마나 많은 또 도움을 받으려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했을 것이냐 이런 상상을 막 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 대청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웃어주세요. 근데 진짜 그거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민 대청소 청소 잘했나? 그러니까 전국민 그게 대청소는 자칫하면 약간 오해할 수 그것만 딱 들으면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본 취지가 저도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맨 처음에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청소 잘 돼 있나 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 매일 청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네.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뭔가 이제 클린한 국가를 네. 만들어 보자. 다 같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 가지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보여주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하신 것도 알겠거든요. 근데 이런 그 메시지가 국가 정상 내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보여줬던 게 언제지라는 기억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청소 열심히 하자. 국민 대청소 기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제 주변에서는 물론 이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뭔가 딱 기사를 보고 들었던 느낌은 이게 약간 새마을 운동 같다. 진짜로. 약간 박정희 새마을 정부 운동 때. 같다. 뭔가 굉장히 옛날 감성의 메시지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셔서 뭐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국민 대청소 기간 뭐 청소를 열심히 하자.
네, 청소를 열심히 하면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깨끗하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겠군. 뭐 이 정도랄까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네, 하고 나오셨어요 집에? 아니요, 청소를 안 했습니다. 청소하셔야죠 청소를. 결국에 에이펙 앞두고 우리 이제 새 손님 단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보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취지 좋죠. 네. 좋은데 이제 막 그 반응들이 네. 주변에서 약간 좀 생뚱맞다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게 와서 알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사실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 콘서트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명 면허증을 운운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물병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이따가 송영길 대표가 나오신다고 하는데 오, 정말 맞아. 근데 두 분 몰랐습니다. 같이 앉히고 하고 싶긴 하다. 네, 욕심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명 면허증 받았냐, 뭐 사면 받았냐 이런 식으로 또 조소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무죄를 받아서 반드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또 왜 웃어요? 되게 똑같아요. 네네네 너무 그런 똑같죠. 입장을 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송영길 대표님 나올 때 같이 옆에 있어도 좋을 그러니까. 것 같긴 한데 그쵸. 물병을 하나 들고서 인증샷을 찍겠습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출연료를 3배, 2배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안 주면 물병을 던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출연료 2배 당연히 가는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네네네. 네, 오프닝까지 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소식부터 같이 보실까요? 통일교 청탁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 드디어 구속됐는데 먼저 한학자 구속 예상하셨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로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근데 그동안 이 돈과 관련돼서 이 한학자 씨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돈이나 이런 거는 다 윤영호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 네. 나는 모른다. 그쵸. 이런 주장이었지만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 수사에 진행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이미 한 거는 이 돈은 한학자 씨의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학자 씨가 그 통일교 간부들을 모아놓고 네. 문재인 정권은 하여튼 이 하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에 맞는 그러한 정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 이제 윤석열 그렇죠. 지지를 이 사실상 요청한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통일교가 움직였다. 네. 그 움직이는 것의 일환으로서 돈이 건네지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 한학자 씨는 그 뭐 어떤 궁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홀리 마더니까 네. 궁전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궁전에 살고 있으니까는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아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체포나 이런 거 우려할 이 시기가 되니까 전 세계 간부들을 막 불러 모으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과연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오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이게 네. 사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러모로 또 이 통일교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르고 윤영호 씨가 다 한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그러면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있으니까 그럼 구속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속이 이제 될 것이다. 다만 가끔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불안했지만 어쨌든 상식적인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 상식이냐 아니냐인데 이 구속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찌라시가 돌았어요. 기각될 진짜요? 거다. 예, 왜냐하면은 나이도 너무 많고 말씀하신 대로 홀리마더라서 궁에 살고 있고 뭐그 집도 있고 뭐 절도 있고 갈 곳도 있고 나이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구속하겠냐 기각될 거다. 사실 그 썰이 돌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것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이 앞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동호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여러 증거들이나 증언들이 충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제 구속 기각은 어렵겠다라는 예상을 일부 했고요. 다만 실제 이제 고령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병증이 좀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재판장이 기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식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다만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서실장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거잖아요. 네. 한학자는 구속되고 정모 씨는 기각이 됐는데 아까 저도 워낙에 새벽에 내린 결정이어가지고 그렇죠. 결론이어가지고 이런 언론 저런 언론을 다 찾아봤는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범 여부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의 다툴 여지도 있다라고 지금 법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학자가 구속됐는데 비서실장이 또 안 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의문점이 생기고요. 네. 다만 이 특검 쪽에 그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수사의 부족이 혹은 있었다거나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좀 불충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뭐랄까 주범으로 보이는 한학자 총재와 비서실장의 그 역할 관계 사이에서 이 책임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재청구를 할 것인지 아마 특검 쪽에서 좀 일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과 재정국장 그러니까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아내 이모 씨죠. 이모 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학자의 비밀금고에서 귀금속이나 어떤 돈 같은 것들을 꺼내 가지고 포장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역할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좀 고리가 끊어지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 대목은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힌 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통일교 11만 그리고 이제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까지 합치면 이게 당입니까? 내가 묻잖아 지금. 아니지요. 유사 종교 절인가요, 교주들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좌파 가만히 절인가? 좌파 멈추라. 잠깐만. 지배를 당해가지고 교주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정당입니까? 아니지요. 절인가 그러면 교회인가? 윤석열 저 간족된다 저 한동훈이 마냥. 윤석열 이후에 당내 모든 선거가 이제 교주들의 지령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령에 따라서 지도부와 당내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가 됐다. 그래 봅니다. 아니 내 찍으시오. 아닌데. 박수 외칩니까? 근데 너무 다 맞는 말씀이라서. 박수도 방자하다. 내 그래 봅니다. 아니 정말 그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 꼭두각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합니다. 그럼 왜 박수 쳤냐 이 말이야. 정말 그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이건 당이 맞잖아요. 아니고 꼭두각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끼어들지 마라. 알겠습니다. 방자하다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천지도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통일교 신천지 정강훈 앞으로 국민의힘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논평이나 비평 중에 네. 그 요즘에 홍준표 전 시장의 타율이 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SNS는 정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적확하죠. 완전히 정확한 평가입니다. 알찬 평가입니다. 정말로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고 저는 가장 억울해야 되는 사람이 네. 아까 이제 김이나 평론가께서 설명 주신 대로 그렇죠. 어제 JTBC 맞아요. 보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관계는 이 대선 경선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물론 국민입니다만은 국민의힘 당으로 좁혀보면 대선 경선 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종교 세력의 개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홍준표 맞아요. 전 후보이자 전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코바콩이라는 별명이 나왔을 정도로 그 얘기는 굳이 왜 합니까? 그 윤석열 내 정부 편이 어느 편이야 저기 저. 아까 하신 말씀은 맞는데 안철수 코바콩은 찍었나?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아주.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코카콜라 구독이나 하세요. 구독하겠습니다. 그런 오명을 얻었던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했던 얘기는 다 맞는 말이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야당 탄압 터들어봤자 국민들 동조 안 한다. 그리고 교주에 지배당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한 게 홍준표 전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적확하다. 예,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구속
여부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증거인멸, 뭐 도주의 우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했다고 좀 보십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라는 이 조직이 상당히 이제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혐의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 또 우리 홀리마더 한학자 총재가 네. 좀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그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라스베가스에서 네. 좀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 뭘 했다고요? 뭐 이게 뭐예요? 도박 좀 그런 거를 섰다도 아니고.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뭐 했는데 네,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뭐 이 단속이 뜬다 이런 거를 미리 또 정보를 얻고 이런 거를 또 법을 농락하지 않습니까? 법을 농락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름의 네트워크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게 또 드러나잖아요. 또 그러한 혐의 내용을 봐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통일교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아까 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말씀드릴 때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다 넘기고 있다. 이건 윤영호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통일교의 교세와 이 네트워크를 볼 때 윤영호 씨 혼자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 이 한학자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직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또 국민의힘이 많이 지금 뭐 위축이 돼 있고 쪼그라들고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당시에 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이 영향력 발휘하고 할 때 다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고 같이 또 뭔가를 행동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통일교 자체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 사건으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탁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권성동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떠한 그 시발점이 됐는데 앞으로 이 통일교라는 종교 그리고 국민의힘, 뭐 구구 보수 이게 향후 방향, 운명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운명이요.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구속으로 통일교 전체의 운명을 진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통일교가 만만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주를 구속시킨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으로서 엄청난 그 부담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 청구 이후에 발부까지 이끌어낸 특검에 일단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 통일교 전체가 뭐 재단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이 어떤 경제적인 무게 자체가 가볍지가 않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제 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한학자 이후의 통일교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비를 교단 차원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 자체가 간단치 않은 범죄 혐의여서 한학자 총재의 하나를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교단에 있는 뭐 교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기업과 재단 전체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윤영호의 문자에 나와 있잖아요. 네. 실제 건진법사와 나눈 대화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단 전체가 뛰어든 하나의 역점 사업으로 이 국민의힘을 정교 일치시켜서 참 어머니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헌법적 차원이든 뭐 형사적 차원이든 본다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혐의들이 예를 들면 그 부하 직원들 내지는 부하 교인들에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구속까지 이어지면 이건 아마 교단 자체가 해산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물어봐 주신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원래 어제까지의 시점은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내지는 2024년 총선을 시점으로 두고 특검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이제 김이나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대선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작된 후보를 만들어서 조작된 대선을 치른 셈이 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면 뭐 그동안 이제 받았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뱉어내는 문제를 넘어서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97억
토해내야 그리고 윤석열 당선 무효까지도 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당선 무효가 예. 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있었던 뭐 전당대회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이 당내에서 치렀던 선거들에 대한 의심, 게다가 최근까지 치렀던 장동혁 대표가 뽑힌 그 전당대회도 사실 의심을 그렇죠.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위헌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통일교의 경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후에 이제 어떤 혐의가 더 추가로 확인되느냐 등등에 따라서 조직이 받는 타격이 다를 텐데, 근데 애초에 통일교 왜 이렇게 무리를 했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이게 원래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이런 세력인데 굳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길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 윤석열이었을까요? 그 사실 이제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에 그래 통일교의 이제 그러한 교단의 축소 내지는 뭐 하여튼 좀 가세가 기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 집안이. 싸움이 있었죠. 예. 그렇죠. 이게 기울면서 그러면 문선명 총재 후계자는 누구냐? 그렇죠. 그게 이제 홀리 마더다. 이게 이제 주류 해석인 것이고 이제 아들들이 또 있는 것이고 맞아. 내가 왕자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후계자 다툼의 구도 속에서 이게 균열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플러스 이제 일본에서의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데 일본에서 이러한 그 아베 신조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범인이 나는 통일교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좀 몰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뭔가 거점을 확실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손을 벌려야 되냐? 결국 한국이다. 그것은. 네. 그리고 한국에서 뭐 그것까지 고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특히 일본의 따스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된다. 뭐 거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요 무리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구속이 되면 그리고 앞으로 법적인 어떤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면 물론 홀리 마더지만 더 이상 홀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홀리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좀 더 이렇게 좀 치열해지면서 통일교가 이 교세가 기우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도 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요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망해서 3대는 간다 그러는데 네. 한순간에 뭐 우르르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런 수준까지는 갈 텐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거냐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는 그 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 통일교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제1야당 자체를 해산시키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 내란 정당 뭐 이런 논란은 이거 과거 계엄 사태 때 일부 의원들 때문에 그 나온 건데 그 당내 반대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전체를 그렇게 규정하는 건 다소 모순이라고 봐요. 종교 어디 믿으세요? 뭐? 어느 종교 믿으세요? 나는 그 종교 아니야? 캐톨릭인데 캐톨릭. 캐톨릭? 세례명이 뭡니까? 캐톨릭이라니까. 아니 그 세례명이 캐톨릭은 아니고 뭐? 캐톨릭이면 세례명이 있을 거 그건 아닙니까? 나무 위키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 저는 프란치스코인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 세례명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프란 뭐? 저 프란치스코 그 양주 안 이름, 들리세요? 양주 이름도 아니고. 프란치스코. 아니 이 나이 먹으면 안 들리는 거지. 그거 노인 비하를 한다면 아니, 안 된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네. 도청기 빼고 한번 싸울.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봐요. 네, 결국엔 정교 유착,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위헌 정당 해산 청구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외투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목소리가 굉장히 옥타브 데시벨이 많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장외투쟁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과격한 얘기를 많이 했고 거의 이제 그동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평론가 내지 이제 여의도의 정치인들 뭐 내지는 뭐 여의도의 언저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비록 윤 어게인 뭐 이런 흐름을 타고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변신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순한 맛으로 좀 가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좋은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한 바 있었는데 전혀 그렇죠. 그것과는 아니죠. 네. 윤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고 거기 보면은 대구에 스탑 더 스틸도 있고 그렇죠. 윤 어게인도 있고 다 나올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거의 뭐 대통령 자도 안 붙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자.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왔다 이런 말을 했죠. 인민 독재로 시작도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야는 반말입니다. 아니 감탄 사연도 못 합니까? 쓰레기 정치 공작입니다. 아니 이게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야당도 여당도 어쨌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내건 슬로건 자체가 그 이제 대통령이 120일도 집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독재를 벌써부터 운운하면 나중에 쓸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게 장외 집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그 뒤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법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가령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인민 독재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렇죠. 아니 정동욱 대표가 법률적으로 탄핵을 하자. 아니면 물러나라 하야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재판받으면 지금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그냥 비난이에요. 그냥 끝내야 원색적인 한다. 비난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없죠. 적어도 지지층에게는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전파를 타고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뭐 다가간다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해법도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면 중도층은 더 빠져나가고 어려운 길을 국민의힘이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좀 아까 이제 우리 이상민 PD가 장동혁 대표를 모시고 왔지만 네.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네.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연설의 트렌드.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연단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호감인가?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할 때 이것이 호감으로 작용하나를 가슴에 얹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비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지경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제 네. 기억으로는 전국지표조사 MBS를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중도층 이탈에 대한 부분은 비호감도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이 연설이라든지 장외 집회가 국민의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김성태입니다. 지금 장애 집회에 매달리면 살짝 올바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잦은 장외 집회에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거대 입법 권력 있으면 국회에 나가서 정말 싸우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건데 전략이 중도로 왜 넓히고 사실상 이 제도 개선과 정책 노선이에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해야 신뢰를 얻지 않겠어요? 장애 집회 너무 많이 나가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코가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감기에 이제 환절기에 지금 참습니까 그러면? 끝에는 알아들었는데 시작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인터프리터 어디 있어요? 놀지 네? 마세요 인터프리터. 예? 인터넷? 고맙습니다. 통역해 달라고요?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요? 죄송합니다. 영어 배우다 말아가지고. 인터프레터. 민명철이야 당신 뭐.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엔 여기 장동영, 이재명 끝내자.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김재섭 의원 걱정됐나 봐요. 아니 이재명 그리고 지지율이 60%인데 안 맞는 얘기다. 지금 장외투쟁 말이 되냐. 네, 이제 맞아요. 네, 좀 국민의힘에도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야 아직도 좀 설전을 하고 있잖아요. 막말에 가까운 이제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과 이재명의 똘마니를 자청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 이제 들을 수 있는 워낙 센 단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이상민 PD 뺏어간 다음에 근데 박영식으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그 이제 저 얘기에 어떤 그 나오는 저 극단적인 단어들 언사들도 이제 거슬리는 그런 언사들도 중요한데 요 담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독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용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법개혁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거를 네.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냐면 사법개혁을 왜 주장하는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왜 하는가 그것은 사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받아야 될 재판을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재인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검으로는 국민의힘을 이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힘이 없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없어지면은 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해가지고 이 개헌을 하는 내용은 또 사회주의 개헌이고 막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이게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독재라는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하느냐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독재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네. 이 이재명 정권 비판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 똑같은 걸 사실 문재인 정권 때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 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걸 했더니 먹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구조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요 시도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로 독재라는 걸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내란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 내란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전폭적으로 응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나서 뭐 그런 비판을 하고 나면 보수적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권이 그런가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봤듯이 윤어게인에 편승하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도 못 긋고 네. 내란이냐라고 하면은 내란인지 여부를 누가 그거를 확정하느냐. 법원에서 내란 유죄 나왔냐. 네. 내란 유죄 나오기 전까지는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행태가 다 자신들의 죄를 좀 피하기 위한 네. 그런 일이겠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태겠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법 사이로 좀 넘어가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계엄인가 내란 그 연계성 윤여긴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봐도 12산 계엄에 대해서 침묵을 했고요 사법부. 난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고 그래서 이 무엇보다 대선 개입 의혹 굉장히 파장이 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가 이제 30일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할까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자들의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는 게 제 판단입니다만은 걱정되고 우려돼서 왜냐하면 기자들의 이런 실시간 질문들이라는 게 자신이 조율되지 않은 답변이 튀어나올까봐 6시에 기자회견을 뭐 질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5시 반에
서면으로 입장 못 내고 그냥 퇴근해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상대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법부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뭐 사법부의 독립을 입법부가 회방을 놓는 거에 대해서 네. 삼권 분립에 대한 강조를 계속적으로 30일 지금 한 7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 여론전을 시도하면서 30일에 이 열리는 긴급 현안 청문회에는 당연히 불참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불참하는 것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평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또 욕을 먹을 건 분명하거든요. 뭐가 두려워서 못 나오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평가가 나올 건데 그거는 그것대로 본인이 감내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국회에서도 뭐 동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권한을 쓴다라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국회법 제129조 1항에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할 것이냐 이 해석의 문제도 있을 거고 출석을 한다면 이게 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이제 되도록이면 법을 이제 그 지키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사법부 독립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모로 이제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 단계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이제 뭐 성실하게 여기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처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법에 맞게 처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요게 예를 들면 여기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 여기 제가 뭐 이 청문회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청문회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좀 저는 아쉬운 측면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이전 맥락들이 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딱 시작이 됐으면은 사실 이것이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 가면서 이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뭐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4인 회동설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의 맥락들이 이미 형성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문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그게 4인 회동설이 됐든 윤석열 조희대 맹약설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뭔가 실효적인 게 나와야 되는 청문회가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빌드업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서 최적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실 말씀?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태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뭐라고 하는지 국민의 모르겠습니다. 기억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뭘 듣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뭘 수 들어야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법치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대법원장을 반드시 지키다니? 지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법원장을 조소하지 마시고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김민아 공화국에서 방송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방송하시면 방송이라니요? 네. 아니 할 왜 때면 해보십시오. 패문부제 하신 거는 왜입니까? 할 때면 해보십시오. 아니 증인으로 나오시면 되는 조희대가 거죠. 주제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실 수 있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앵커 출신 아니세요? 앵커 출신 아니, 검사 출신 아니세요?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장관 출신. 고요. 네. 뭐 거시죠 그러면? 도망가실 겁니까? 저는 청소를 걸겠습니다. 청소 똑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상식과 민주주의 그런 절차와 수순에서 모든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투데이 영식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혹시 나오셔야 될 부분이 안 나오신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따가 제가 나올 겁니다. 정말 그때까지 정말 있고 싶은데 정말 야속합니다. 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가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정치구단 송영길 대표님 잘 보고 계실 거라 믿고요. 투데이 영식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